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29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화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윤리의 징계 결정이 좀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자정을 넘어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심야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중징계 결정이 우선 김성원에 대해서는요. 당원권 6개월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던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건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당헌 당규에 따라서 피선거권 그리고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당한 중징계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권성동 의원, 지난번에 연찬회 때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또 이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윤리규칙 4조 위반이다.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겠다라고 이양희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요, 외부에서 의뢰해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10월 6일 날 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때는요, 이준석 그리고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양희 위원장은 오늘 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원칙적인 징계 그리고 강한 징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양희 위원장이 오늘 얘기한 걸 보면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지만은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권은희 의원의 경우에는요, 기자들한테 생각이 어떻든 간에 당에서 결정한 거면 따르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물다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그러니까 오늘 징계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안건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김성원 의원이라든가 권은희라든가 김희국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지금 이준석에 대한 징계에는 개시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상당히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무슨 전략적인 측면이냐? 지금 이제 경찰이 최종적인 무고죄라든가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10월 4일 날 이후에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 날 빠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법원에서 밝힌 것보다도 이 심의 결과가요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6일 즉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 맞서 건너가는 그런 윤리위의 결정 입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조금 시간을 수년시키는 이런 작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말이죠. 법원에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경우, 즉 받아줄 경우에는 정진석 비대위 직무체제도 끝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말이죠. 이번에 3개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도 있지만은 임명한 6명의 비대위원도 직무 정지를 같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도부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법원의 결정까지도 좀 보고 안전하게 이 징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략적 판단도 고려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이후인 10월 6일 날 지금 징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출석을 요청한 점. 이 얘기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고 소명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에 말하자면 이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윤리의 징계는 오늘은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제가 어제 밤부터 쭉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도 그건 뭐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윤리가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하나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입장문은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적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자, 뭐라고 내놨느냐면요. 뭐, 하나는 이제 그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입장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또 비판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가 내놓은 비판문 중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뭐냐. 이번 윤석열 총장이 유엔 총회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20여 차례나 지금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 통계 숫자까지 다 뽑고 있어요. 21번. 자, 그래서 이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국제 외교 활동의 기본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 과연 국내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느냐.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자유를 창달하는 진영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진영하고 양분될 거고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수 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을 받을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통에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통해서 영토의 하향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에게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르치는 나라에서 홍콩 민주화운동은 외면하던 그 실수가 답습되지 않아야 한다. 외교적 사항을 고려해서 홍콩 민주화운동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문과 관련해서 비판 논란이 되는 제목은 바로 뭐냐?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수 문제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자.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5.18, 8.15 연설, 이번 유엔 연설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수십 번씩. 이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순된 행동, 발언,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한 거는 이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준석이 얼마나 비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한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한데 이거를 갖다가 나한테 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은 해놓고 비판을 해놓고서 비판하면서 거꾸로 본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내 인권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런 나를 왜 윤리위에 넘기려고 하느냐. 이러한 이 비판 입장문을 윤리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독일은 우리보다 큰 교육국이고 바다로 둘러싸여서 여러 교역물로 통상을 해야만 하는 호주도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독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독일의 숄츠 총리는 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UAE와 카타르를 방문해서 천연가스 도입을 논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끝까지 이준석이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조금도 방스름이 없는 이 강심장을 갖고 있고 철면피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준석이가 오늘 이제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이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출석하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당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낮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이 희망을 표명한 것은 바로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징계에 넘기는 지금 상황이냐? 경제가 지금 형편없는데 이렇게 해서 경제에 집중하라. 경제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징계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직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이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난번 경찰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모든 측면을 다, 이 본인의 비판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의 아주 그냥 아주 못된 도끼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MBC 조작 보도와 관련된, 조작 보도 의혹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힘의 대응, 지금,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국민의힘 대표단이요, 오늘 MBC를 항의 방문해서 조작 방송을 사과하라. 그리고 방송 장악 기도를 반성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작 방송을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이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요. MBC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대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송 장악 기도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언론노조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집권여당의 이러한 이 항의 방문을 갖다가 부당한 방송 장악 기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론 노조의 이 반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 MBC 방문 자체는요, MBC 측의 뭐라 그럴까요? 이 방문 불허로 인해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항의 방문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MBC 측에서는. 그래서 의원들은 한 30여 분간 피켓 시위를 벌이다가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고, 성명서를 통해서 보도경위 해명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본사 이 항의 방문에는요, 우리 국민의힘만 항의 방문한 것이 아니고,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우연회, 즉 보수단체 회원들도 함께 항의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전효욱 의원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동향주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또 입장을 내놨는데,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박성재 사장이 해명을 해라. 왜 자리를 피하냐. 자리를 피하는 거 보면 죄를 단단히 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MBC 자막 조작 사건이다. 자, 그래서 대국민 보이스 피싱이다 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MBC는 본인들의 이 조작 방송도 모자라가지고 백악관과 국무부에 메일까지 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점, 이거는 자해 공갈이다. 그래서요, 이거는 광우병 사태와 같은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규정해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민주당이 전위부대가 돼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을 내려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MBC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됐으니까 결국 오늘이죠. 오늘 이 MBC 사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대검의 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성재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의 실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엠바고 해제 전에 영상 유포를 지휘하고 승인한 박성재 사장,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미확인 발언 영상을 공개한 연보흠 디지털 뉴스국장, 그리고 기사 보도를 통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성호 보도국장, 그리고 보도 기자, 이 4명을요 고발 사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서 영상을 공개하거나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에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 승인을 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위에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더욱 적극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허위 자막과 함께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면 물론이고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사건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끝까지 따져먹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 수사 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제 본격적인 고발 국면으로 돌입했고,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MBC 기자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지금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 그래서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경우는요, 날짜상으로는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출석해서 1시간 정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걸 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문제와 관해서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MBC에서는 이 기자를 좌표 찍어서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 더 많이 진짜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요, 지금 MBC 측에서는 전혀 반성의 기지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리 사과하라,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도 역시 MBC답게 버티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자, 타임즈 아주 유력 이 주간지죠.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넥스트 100인에 우리 한국인을 쓰는 2명이 올라가 있어요. 2022년 타임 100 넥스트 리더 부분에서요,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인가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배우 정호현, 이 배우가 또 2명이 이름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2명. 자, 그런 게 이번에요, 이 대선 정부를 거치면서 이 박지원 위원장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그동안에 이제 N번방, 성착취 구조인 N번방을 폭로하는 그러한 이제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영입을 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타임즈 100 넥스트에 이 선정이 되는데 상당히 이 기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즈가 소개하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을 보면요, 지난 3월 한국민주당의 임시 공동대표로 임명이 됐고, 박지원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악명 높은 성착취 구조 N번방을 폭로했다. 신상을 숨겨왔던 박지원 위원장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석상에 등장했다라고 전하고 있고, 선거에 패배하고 6월에 사임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기간은 짧았지만 급격한 인지도 상승은 그를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